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80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림은 AD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어디에서? 공유결합에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수치화한 값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전기 음성도 값은 사실은 우리 각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각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외워 놓으면 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사실은 바로 외워 놨으면 얘는 3.5, 그리고 4.0, 0.9, 1.2 이런 식으로 바로 원소를 대응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외우지 않았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러한 전기 음성도의 주기적인 성질의 경향성을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분은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증가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서 원자분은 커지는 방향으로 전기 음성도는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작아지는 방향으로는 전기 음성도 값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요 오른쪽 위에 있는 바로 우리 18쪽의 원소는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으니까 전기 음성도 값이 없다고 치고 오른쪽에 가장 위에 있는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 음성도 값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중에 전기 음성도 값이 가장 큰 거, 이 친구가 바로 플루오린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산소가 바로 이 친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주기 같은 경우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여기 있죠. 그래서 나트륨 3주기 그리고 마그네슘 여기 있는데 더 오른쪽에 있는 마그네슘이 전기 음성도가 클 거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 1.2인 게 마그네슘이고 그리고 0.9인 게 나트륨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B, C, D를 대충 주기율표에 나타내 보면 A가 나트륨이니까 2, 3주기죠. 2, 3주기에 1쪽에 여기 1쪽에 나트륨이 A 여기 있고요. 그리고 2쪽에 마그네슘이 B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C는 16쪽의 2주기 산소, 그리고 마지막 D는 17쪽의 2주기 이렇게 플루오린을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A, B는 3주기 원소야. 그치, 맞는 설명. 자, 공유 전자쌍 수는 C2가, 자, C2는, 자, 보세요. 자, C2 같은 경우는 어때? 산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산소 하나당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지금 전자가 2개씩 부족하죠. 그럼 얘는 결합선 2개씩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결합을 2번씩 하면 되니까 2번을 연결해주면 이중결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D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D는 플루오린이야. 플루오린 2개가 있어. 얘네 17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 7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전자 한 번씩만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선의 수는 1개씩이죠. 따라서 서로 한 번씩만 공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2개고 얘는 1개네요. C2가 D2의 2배다. 맞는 설명. AD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이루어진 화합물 A는 우리 금속이죠. 그리고 D는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 이건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야.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 보시면은 서로 같은 원소가 결합되어 있어. 이거는 아마 여기 이 결합은요 무극성 공유결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우리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없어요. 자, 나 같은 경우는요 우리 비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긴 한데 얘는 어때요? 염소가 우리 전기 음성도 3.0 그리고 수소는 2.1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염소 쪽으로 뭐가 전자쌍이 이렇게 치우치겠죠?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자쌍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라고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닌 바로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 값이 너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전자를 나트륨에서 염소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결합의 극성은 나랑 다를 비교해 보래요. 나랑 가를 비교해 보래. 당연히 결합의 극성은 나가 더 크겠죠. 그죠? 얘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가 더 크다. 맞는 설명. 가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전기 형성도가 가장 작은 원소는 수소다라고 했는데, 우리 수소랑 나트륨, 나트륨 이렇게 가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전기 형성도 작아진다고 했잖아. 따라서 얘보다 수소보다는 나트륨이 더 작겠죠. 외우신다면 2.1이고요. 얘가 0.9가 되는구나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기음은 성도가 가장 작은 원소는 나트륨이 아니라 수소가 아니라 나트륨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우리 몇 페이지냐면 87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물질 가다의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봅시다. 공유 전자쌍수는 가가 제일 많다라고 했습니다. 공유 전자쌍수 한번 세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쌍수 4개. 자, 나는요. 하나, 둘, 셋. 3개 있고요. 다는 하나, 둘, 2개 있네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수는 가가 제일 많다. 맞는 설명. 니은 가는 무극성 공유결합, 나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무극성 공유결합이려면요 서로 같은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나 다 셋 다 지금 보면은 서로 다른 원소끼리 다 결합이 되어 있잖아. 따라서 모두 극성 공유결합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린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나와 다, 디귿 나와 다는 각각 질소와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만큼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 자, 나의 질소의 원자과 전자수 5개고요. 다의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 6개거든요.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수만큼 공유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5개, 6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죠? 공유결합 수 몇 개 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다 보니까 옥텟 만족하려면 전자 3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필요한 만큼 결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3개의 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자과 전자 6개다 보니까 옥텟 만족하려면 2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얘는 2번만 공유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 수만큼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림 2번 그림 가다는 세 가지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기억,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합은 전부 극성 공유 결합일 예정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자 쌍이 아마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플루오린 쪽으로 전부 치우칠 예정에 있는 거죠.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고요. 니은 중심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을 띈다. 그쵸? 왜냐하면 플루오린이 전부 전자 쌍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붕소는 부분적인 플러스, 그리고 여기 있는 탄소 또한 부분적인 플러스, 그리고 질소 또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 디귿 중심원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합한 값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한번 볼게요. 가는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둘, 셋, 3개 있고요. 붕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외적으로 옥텟에 만족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자가 총 6개만 있어도 안정한 원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3개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만 4개 있죠. 그러니까 이미 틀려. 공통점이 아니란 얘기야.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 같은 경우는 어때? 공유 전자쌍 수는 3개 있고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수는 여기 옥텟 만족하기 위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현재 질소 주변에 전자가 6개 있기 때문에 전자 2개를 더 그려주셔야겠죠.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 1개를 포함해서 총 4개. 따라서 나와 다만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더했을 때 값이 같고요. 가는 틀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그림은 2주기 원소 AC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는 전부 다 2주기래. 가 같은 경우는 3개 있네요. 아, 이거 붕소야. 그치? 자, 산소는요? B는요? 6개 있으니까 산소죠. 그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 자, C는 자 7개 있으니까 원자가 나왔어. 7개 17쪽에 플루린이구나 바로 찾을 수가 있겠다. 자, AC3래요. AC3는 BF3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옥텟 규칙 만족하니? 자, A는요, 즉 B는요, 붕소는요, 우리 예외적으로 옥텟 규칙 만족 안 한다고 했습니다. 틀린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자, 니은 B2. 자, B2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려볼 필요도 없이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같은 핵을 가진 동핵 이원자 분자. 동핵 이원자 분자의 경우 서로 같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어. 따라서 전자쌍이 정확하게 요 두 원자 사이 정확하게 중심에 존재할 예정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결합을 형성할 예정이 있거든요. 왜냐면 산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결합 형성을 할 텐데 요 이중결합 또한 공유 전자쌍 두 쌍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해서 쌍극자 모멘트 값을 그릴 수가 없다. 얘는 0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는 설명. BC2에서 부분적인 음전을 띠는 원자는 B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B랑 C랑 결합을 하면요, 산소 같은 경우 산소 B가 이제 산소죠. 산소와 플루오린인데 산소 같은 경우는 결합 2번 하고요,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결합 1번씩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2번, 그리고 플루오린 1번씩 하면 됐어. 근데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어느 쪽으로 치우칩니까? 우리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대마왕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커요. 4.0이고요. 그리고 산소는 두 번째로 전기음성도가 크지만 플루오린보단 작아요. 따라서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가 치우칠 예정이 있고요. 플루오린은 부분적인 음전하, 그리고 산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띌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거는 바로 산소가 아니라 플루오린이 되기 때문에 산소이다라고 하는 건 틀린 설명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세 가지 화합물의 분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네요. 자, HCN 봅시다. 요거 한번 우리 루이스 구조식 그려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자, 수소 같은 경우는 결합선 하나 그릴 수 있고요. 탄소는 4번 결합할 수 있고요. 질소는 3번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요거 다 외워놓으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수소랑 일단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중심 원자가 될 수 있는 것, 즉 결합선수 제일 많이 그릴 수 있는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고요. 주변에 수소랑 질소를 이렇게 배열을 하고서는 각각의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필요한 공유결합의 수만큼 최대한 다 형성을 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는 1번, 질소는 3번 결합하고 탄소는 4번 하면 되니까 HCn은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런 다음에 주변 원자와 중심 원자의 옥텟을 만족할 때까지 비공유 전하쌍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소는 헬륨의 전자배치 만족했고, 탄소도 네온의 전자배치 만족했으니까 우리 질소와 맞춰주면 되는 거죠. 질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자가 총 6개 있다 보니까 전자 2개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되겠다. 자, 나를 봐봐. CO2네요. 자, 얘 역시 마찬가지. 탄소는 결합 4번, 산소는 결합 2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고요. 주변에 산소를 연결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전부 얘는 산소는 2번 결합이 되다 보니까 2번씩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탄소도 4번이 결합되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 주변 원자인 산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비공유 전하쌍 이런 식으로 2개가 필요하다. 총 전자 4개씩 총 8개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CO2의 분자식이 되는 거고요. 구조식이 되는 거고, 마지막 C2H2네. 탄소는 4번, 수소는 1번 결합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탄소가 중심 원자, 주변에 수소를 연결하시고요. 수소끼리 이제 1번만 연결하면 되니까 탄소끼리 총 3번씩 부족하죠. 그러니까 탄소끼리 서로 3번 공유하면 되겠죠. 비공유 전하쌍은 없다, 그지? 왜냐면 수소도 옥텟 만족, 탄소도 옥텟 만족하고 있으니까.
자, 가와 나에서 이 두 가지요. 공유 전자쌍 수는 같냐라고 물어봤어. 자, 가는 공유 전자쌍 수가 4개고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나 같은 경우도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맞다. 그지? 자, 니은 가와 다에는 같은 종류의 다중결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도 삼중결합이 있고요. 다에도 삼중결합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야. 다중결합 맞는 설명.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쵸?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무려 3개나 있죠. 그죠? 탄소끼리 서로 같은 원소끼리만 결합되어 있다면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쌍극자 모멘트 값을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분자의 결합각은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CH4 그리고 NH3 그리고 OH2 요거 세 가지만 비교해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H4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 그래서 우리 109.5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자, 근데 NH3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비공유 전자쌍은요.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 자, 여러분 볼 수 있게 여기다 할게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있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은요, 이 중심 원자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뚱뚱하다고 했어요. 얘는 뚱뚱해. 근데 공유 전자쌍은요, 주변 원자와 중심 원자 둘 다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날씬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훨씬 공유 전자쌍보다 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09.5도보다 이 결합덕도가 작아진다고 했죠. 얘는 107도 정도가 된다고 했고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무려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뚱뚱한 녀석들이 더 많이 미니까 요 결합각이 더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104.5도까지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각은요,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분자의 결합각이 점점 작아진다.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요 결합각은 엄청 크잖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결합각은요, 주변 원자와 중심 원자 사이 작은 각도를 우리는 결합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니은 다중결합은요, 단위 결합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 있지? 그래서 CH2O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탄소 주변에 전자쌍이 총 4개 있어. 그럼 탄소 주변에 전자쌍이 4개 있으면 사실상 어떤 구조를 떼야 되냐면 정사면체 구조를 떼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 다중결합이기 때문에 이거 단위 결합 취급한다고 했죠? 따라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3개 있는 거로 쳐가지고 비공유 전자쌍 없으면서 공유 전자쌍 3개 있는 바로 BH3와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중결합은요, 단위 결합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디귿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은요,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보다 크다. 틀렸죠?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보다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작은 반면에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만 잡아당기다 보니까 굉장히 뚱뚱하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이 4개인 경우 항상 입체 구조이다? 아니죠. 그죠?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중심 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총 4개 있는데 얘는 평면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4개인 분자도 입체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몇 가지 6번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평면 구조인 거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베릴륨과 붕소, 즉 옥테크층 만족 안 하는 친구들이죠. 얘네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없다. 얘네는 비공유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직선,
직선형 여기 180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20도 각도의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일단은 평면 구조라는 거. 자, 얘는 90도가 아닌 어때요? 그치. 3차원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109.5도의 정사면체 구조를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전자쌍 자체는 이제 사면체 구조인데 우리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결합이 이게 각도가 얼그러지면서 얘는 107도 정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은 우리 평면이 아니라 입체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평면 구조인 거 두 가지 바로 가와 나를 의미하는 거다. 기억 맞는 설명. 자, 나와 라는 분자 구조가 같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와 라는요. 어때요? 라는 평면 삼각형이고 라는 삼각뿔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다와 라에서 중심 원자의 전체 전자쌍 수는 같다. 그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 전자쌍 수가 4개 있고요. 라 같은 경우는 공유 3개에다가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전체 전자쌍 수는 4개로 똑같겠죠? 답은 기억 디귿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 볼게요. 그림은 2주기 원소 X부터 Z의 수소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좀 골라보래요. 자, 그럼 결합각이 가장 큰 화합물은 다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아까 했죠. 요거 지금 보면 대표적인 CH4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NH3가 되는 거고 요건 H2O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요 반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요 결합 각도는 점점 작아져서 요 결합각은 109.5도라면 얘는 107도, 얘는 104.5도로 점점 결합각이 작아진다라고 했죠. 결합각이 가장 큰 화합물은요. 다가 아니라 가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억은 틀린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가, 다는 모두 입체 구조니? 자, 보면요. 여러분 봐봐. 우리 분자의 구조를 따질 때는요. 비공유 전자쌍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원자만 신경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근데 요 세 개의 원자, 다 같은 경우 요 세 점이 세 점을 찍으면 무조건 하나의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입체 구조일 수가 없어요. 얘는 평면 구조입니다. 얘네 둘만 입체 구조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아까 했지만 삼각 뿔의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 다는 모두 입체 구조가 아니라 다 같은 경우는 평면 구조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형 구조죠. 자, 디귿 나의 분자 구조는 삼각뿔 구조다.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답은 디귿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BF3 그 CH4 NH3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BF3 같은 경우 요거 비공유 전자쌍 없기 때문에 120도 이루고 있죠. 요거는 우리 비공유 없이도 전자쌍 총 3개, 즉 주변에 전자가 6개만 있어도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총 4개 있죠. 그래서 총 8개인 옥텟규칙 만족하고 있고요. 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자쌍이 총 3개, 즉 6개 있기 때문에 옥텟규칙 만족하려면 전자쌍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자, 기억 결합각이 가장 큰 분자는 가이다. 얘는 120도, 얘는 109.5도, 그리고 얘는 107도 된다고 했고요. 따라서 120도인 가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 이거 같은 말로 무슨 말도 쓴다고 했냐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예요. 자, 해봅시다. 자, 가 같은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합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합이 0이기 때문에 결합은 극성이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므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 무극성 분자. 그죠? 자, 나를 봐봐. 나 역시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탄소가 2.5기 때문에 탄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칠 예정. 근데 얘 또한 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합하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사면체. 하지만 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질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요 세 개를 다 합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힘이 이러한 쌍극자 모멘트를 그릴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도 0이 아닐 뿐만 아니라 쌍극자 모멘트의 합도 0이 아닌 얘는 극성 분자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무극성이에요.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는 다이다 맞는 설명. 극성 분자는 두 가지요? 아니요. 무극성 분자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9번 표는 몇 가지 분자의 분자식과 루이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루이스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부 나와 있네, 그죠? 루이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그릴 필요는 없네, 그지? 비공유 전자쌍만 조금 표현해 보면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산소가 아직 옥텟 만족 안 하고 있으니까 만족하려면 전자 4개가 필요하고요. 한 개당. 역시 마찬가지 BCl2도 염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6개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8개 있는 옥텟 만족할 거고요. 자, HCl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 괜찮은데 우리 질소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어야 되고 물 같은 경우도 산소한테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기억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 분자, 즉 분자의 극성을 따져보란 얘기죠.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결합은 극성이지만 이런 식으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상쇄되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 자, BCl2 역시 마찬가지. 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가 되죠. 따라서 얘도 무극성. 자, 다 같은 경우는 대칭 구조가 아니라는 걸 통해서 일단은 바로 극성 분자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보면은 질소 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식으로 치우치니까 결과적으로 더해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도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 H2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쌍이 치우치면 이쪽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도 역시 극성 분자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 분자는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 분자는 무극성 분자겠죠. 그래서 가와 나가 맞는 설명. 둘 다 무극성 분자니까.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즉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극성 분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와 라이다가 맞는 설명. 가, 라 중 평면 구조인 거 뭐니? 그래서 가도 선형 구조. 가는 선형 구조. 선형 구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심원자 주변에 다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2개 있는 걸로 치면 되는 거죠. 비공유 없으면서 2개 있으면 18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BCl2와 그 결합 분자의 구조가 서로 똑같겠죠. 선형으로. 그죠? 자, HCn도 역시 마찬가지. 중심원자 주변에 다중결합은 전부 단위결합 취급하기 때문에 얘도 선형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만 구분형 구조이긴 한데요. 우리 4개 다 전부 어때요? 전부 다 평면 구조로 하고 있죠. 그래서 평면 구조인 거 3가지가 아니라 4가지예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기역,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표는 이주기 원소들의 플루오린 화합물 AD에서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만 나타낸 거라고 해요. 즉 주변에 플루오린 화합물이기 때문에 주변 플루오린은 비공유 전자쌍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거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가 같은 경우 공유 전자쌍 수만 3개 있는데 비공유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총 전자가 6개 있다는 뜻이죠. 전자쌍 수가 1개당 전자가 2개니까 A 주변엔 전자가 총 6개 있어. 아, 이거 6개만 있어도 안정한 거 누구야? 바로 붕소겠죠, 붕소. 자, B 같은 경우 공유 전자쌍만 4개야? 이거는 4번 결합했다는 얘기니까 탄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C는 공유 3개, 비공유 1개. 즉 공유 전자쌍이 3개라는 얘기는 총 3번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3번 결합할 수 있으려면 우리 원자과 전자가 5개 있고요. 총 3번의 결합을 형성해야 옥텟 만족하는 바로 질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공유 2개, 비공유 2개.
공유 전자선 두 개였다는 얘기는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즉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6개고요. 그리고 두 번 공유 결합할 수 있는 바로 산소가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 B, C, D 누구 다 구했네요. 자, 기억 A의 중심 원자는요. A는 옥텟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니은 B에서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의 반발력이 모두 같니? 라고 했는데 맞는 설명. 왜냐면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플루오린 화합물 그려보면 전부 공유 결합에 같은 전자쌍, 같은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같은 원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전부 반발력은 똑같겠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 결합하고 있는 플루오린 원자가 가장 적은 원소는 분자는 D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지금 2번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플루오린 2개랑만 결합하고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장 작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맞는 설명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두 가지 분자의 구조와 분자 내 결합각의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가를 보면은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A랑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딱 봐도 4번 결합하고 있네. 4번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 건 누구야? 바로 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2주기라면 탄소, 그리고 3주기라면 우리 그 아래에 있는 규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소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주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는 지금 2번 결합하고 있으니까 산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전기 음성도 값이 어때? B 쪽으로 지금 전자쌍이 치우친다는 걸 쌍극자 모멘트 값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바로 B가 더 크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전자쌍이 C 쪽으로 치우치고 있단 말이야. 그지? C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결합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플루오린 염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은 B가 산소인데 얘보다 지금 전기 음성도가 산소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지금 산소보다 큰 건 누구밖에 없어요? 플루오린밖에 없죠. 그래서 C는 플루오린이다. C가 더 B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C는 플루오린 4.0인 거 플루오린, 산소는 3.5인 B는 산소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존재 아니요. 무조건 같은 원소끼리 결합이 되어 있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고요. 얘는 극성 공유결합만 무려 4개 가지고 있는 거죠. 니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요.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가 같은 경우는 합하면 몇이 됩니까? 이 0이 되는 거죠. 얘 무극성이야, 무극성. 결합은 극성일지 모르겠지만 분자 자체는 무극성이라는 거. 자, 나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합도 극성이면서 지금 보면 쌍극자 모멘트 값을 이렇게 더하면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요, 얘는 0이 아닐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나가 더 크다라는 거, 나가 가보다 크다 맞는 설명. 전기 음성도의 크기 누가 제일 큽니까? 지금 보면은 A랑 B랑 비교했을 때는 B가 더 세고요. 그리고 B랑 C랑 비교했을 때는 C가 더 크네요. C가 제일 커야 돼. 그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답은 D음만 맞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액체 X와 Y를 가늘게 흘려내리게 한 다음에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댔더니 지금 보니까는 액체 X가 여기서 이게 휘었고요. 액체 Y는 휘지 않아. 그 얘기는 액체 X는 극성 분자라는 뜻이고요. 액체 Y는 무극성 분자라는 뜻이죠. 그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X는 무극성 분자다. 틀려서 극성 분자죠. 니은 액체 A와 Y는 X와 Y는 잘 섞이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X는요 극성 분자끼리만 잘 녹고요. Y는 무극성 분자끼리만 잘 녹습니다. 기체 상태의 Y를 전기장 속에 넣으면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전기장에 놓여도 사실 분자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이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실전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